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을 바탕으로 다우와 S&P 500이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엔비디아 주가가 최고치 경신하면서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월 들어서 이틀 연속 순매도 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변화가 시작되려면 삼성전자를 돌려야 되잖아요, 매수로.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와주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제약이 시속 게임 일제히 다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 올라가면 하나가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이 점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우선 뭐 미국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구나, 이런 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거고, 그런데 뭐 특별하게 기술주가 두드러지게 아주 강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뭐 보시다시피 주요 업종 중에서 에너지, 오늘 국제유가 2% 빠져서 에너지만 약간 하락한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특히 최근 들어서는 상승한 업종 수가 훨씬 더 많은 날이 자주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이후에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증시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뭐 지수를 올린 재료들을 보면 최근에 지표가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표 잘 나오다 보니까 경기 연착륙, 금리 인하 국면에서 경기 연착륙이 된다라면 주식시장은 더 올라간다, 이런 어떤 통계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특히 골드만삭스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을 0.2%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경제도 좋다, 이렇게 되면 더욱더 이제 경기에 대한 주변 변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나빠지면 중국에 사업하는 기업들의 실적은 나빠지겠지, 이렇게 걱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약점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어닝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뭐 한 30개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뭐 큰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매출이 예상치보다 5% 정도 잘 나오고 있는데, 이전 분기가 3%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5%더 잘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번 어닝 시즌이 성적표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의 경기 전망은 괜찮을 거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기술주들이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의 어떤 자신감을 더 만들어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들이 볼 때 강세장이 지금 지수 되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평균 상승장의 강세장의 평균 상승 기간은 5.5년 정도 되는데 지금 딱 2년 됐거든요. 그리고 강세장의 평균 상승률이 191% 정도 되는데 지금 63%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아직까지 뭐 물론 이제 밸류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과거 통계를 볼 때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가장 짧았던 게 1.8년인데 그건 이미 넘어섰고, 그 다음으로 짧았던 게 2.1년 정도 됐는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 5.5년 정도 되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투자들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엔비디아가 138달러, 그러니까 종가 기준, 장중 기준 모두 최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엔비디아가 중요한 거는 그동안의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견인했던 게 AI였잖아요. 근데 AI가 좀 꺾인 것 같다, 이런 걱정이 있고, 이런 걱정이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려내는 그런 계기가 됐죠. 뭐 재료가 됐던 건 젠슨 왕이 향후의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한 1조 달러 정도 진행이 될 텐데, CPU에서 GPU로 전환이 될 것 같다, 이거는 엔비디아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 되거든요. 그리고 CT에서는 올해 GPU 판매가 118% 정도 늘어나고 내년도에는 또 84%가 증가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니까, 보통 내년이 나빠지게 되면 올해 미리 주가가 꺾이는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AI가 정교해질수록 투자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또 보여주면서, 두 것 전부 다 이제 목표 주가를 150달러, CT는 유지고 골드만은 높이고,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베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년도까지 $200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베팅까지 늘어나고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이 개선되면서 종목을 끌어올리고 있고, 이 영향으로 뭐 ARM이라든가 뭐 램 리서치 이런 주변 반도체주들을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특징적으로는 이제 애플도 오늘 1.6%, 지금 애플하고 엔비디아하고 시가총액이 거의 또 붙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경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좋은 현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주변 반도체주들, 오늘 그 ARM이 또 6.8%, 이건 뭐 암이라고도 읽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6.8%나 급등하면서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미디어가 오늘 18%나 급등하면서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지지율은 뭐 두 후보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비슷하면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에요. 왜냐면 이제 샤이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일부는 뭐 미국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 말고 미국 주식시장에는 트럼프가 더 낫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부각되는 점도 일부 투자들은 주식시장 올라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분석하는 투자들도 일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경기부양, 이게 중국은 이상해요. 그러니까 경기부양이 저렇게까지 가동이 되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가동될 때 그냥 컨디션이 갑자기 확 좋아졌다가 뭔가 없으면 뚝 떨어지는, 뭔가 마치 무슨 중독자 같은 어떤 증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중국 증시나 관련주는 저렇지만 경기 자체는 좀 회복될 것 같다,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어서 중국에 사업하는 기업들의 사업 환경은 괜찮아지는 듯, 뭐 이런 분위기는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코멘트들 정리해 보면, LPL 파이낸셜에서는 증시 더 올라갈 거다. 다만 연간 수익률은 점차 둔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올해 15% 올라갔다, 그럼 내년도에는 10%, 그 다음에는 5%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좀 둔화될 거야,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밸류 부담이 있는데, 이제 이 부담 때문에 또 대선 불확실성도 있어서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를 좀 미룰 가능성도 있다. 제가 일부러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이제 분석을 좀 더했습니다. 워낙 좋은 재료들만 많아서 좀 조심스럽게 보는데도 제가 이제 좀 포함을 시켜두고, 또 일부에서는 증시가 4대 호재가 있다, 증시가 그래서 더 올라갈 건데 경기 부양이 되고 있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진정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실적은 잘 나온다, 이런 4대 호재가 있어서 증시가 더 올라갈 거야,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준 인사들 발언도 일부 있었는데, 크리스토퍼 월러, 좀 매파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주목해야 된다, 다시 튕겨 올라가는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속도는 조절돼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라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0.5보다는 0.25 꾸준하게 내리는 게 좋아,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이제 발언은 좀 신중함보다는 사실은 더 올라간다라는 이제 분석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너무 세서 조금 신중한 발언은 없었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있었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우리 증시는 최근에 외국인들을 보면 매도 강도는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도 강도가 세게 나오다가 살짝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틀 연속 매도가 없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전체 이제 매도 시장이라고 하면 뭐가, 매도에서 차지하는 외국인들의 비율이 금액 기준으로 볼 때 26.8%.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뭐 많을 때 30% 막 넘어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매도 비중이 확실하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매수 비중은 그렇다고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28%, 지난주 금요일보다 올라가긴 했지만 평균적인 매수 비중보다는 조금 낮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매도가 더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매수했다라기보다는 강한 매도가 진정이 됐다라는 거 정도로 보면 되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귀환했다라는 느낌보다 삼성전자 집중 매도하다가 그게 좀 완화가 됐다 정도거든요. 이게 이제 더 좋아지려면 매수까지 돌려지면 이제부터는 자신감 뿜뿜하면서 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느냐, 매도 진정 정도까지로 나타나게 되느냐, 이거는 치고받고 하면서 올라갔다가 쉬었다 되느냐, 쭉쭉 올라가느냐, 그걸 가늠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2.5%.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삼성전자 주가가 돌려지기 위해서는
실적 발표 이후에 거래일 기준으로 2, 3일 이내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아마 기준으로 월요일 이전에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정도 나오면서 한 번 더 미션이 있어요. 근데 사실 2.5포인트 가지고는 부족하고 한 번 더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이틀 이내에 한 번 더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 삼성전자가 완전히 탈출을 했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틀 이내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는지가 중요한데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든 거지 매수가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관이 매수해서 올라온 거지 팔던 외국인들이 돌아선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이 확인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의 종목 구도도 주목해 봐야 되는데 10월 들어서 보면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일부 반도체. 그러니까 PSK홀딩스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고 그 전까지 이제 시장을 견인했던 그러니까 지수 안 빠지게 방어해줬던 알테오젠이 살짝 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과 현재 반도체가 제일 강한 편인데 이 구도에서 뭐 계속 고정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올라오는 거 엔터주. 그 다음에 계속 좀 눌리는 종목은 2차전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그대로 고정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려면 주포와 주도주가 있어야 되고 특히 주도주가 등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 이외에 뭐 엔터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2차전지가 됐든 뭐 어떤 주도주 흐름이 좀 만들어지게 되는지 이 부분을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미국에서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가 강했는데 이게 삼성전자의 흐름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가 이제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하면서 증시에 자금이 유입이 되고 또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좋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증시도 역시 금리 인하 하고 나면 어쨌든 뭐 한 달 쉬었다 올라가든 바로 올라가든 주식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그런 중심에 삼성전자 지금 이틀 연속 올랐거든요. 처음으로 9월 들어서 하루 올라가고 다 빠지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날 자체가 희귀했잖아요. 근데 3일까지 올라가면서 또는 오늘 또는 내일 큰 폭의 상승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 지금 뭐 업종 2차전지 제약, 반도체, 엔터. 근데 엔터는 뭐 시총 비중이 낮기 때문에 빅3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어떤 게 선두가 되느냐, 이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증시가 제일 약한 축에 들어가거든요. 특히 코스닥은 그 주요국 증시에서 두 자릿수 하락한 나라가 있나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증시가 이렇게 약한데 말 바꾸면 뭐냐면 증시 환경만 좋아지면 뭐 기본만 해도 11% 지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보안만 갖다 놔도.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라서 코스닥 쪽은 더군다나 이번 달에 제가 보기에는 과매수, ADR 과매수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코스닥의 종목 장세를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이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강했고 그 수급이라는 건 기관들이 10월 들어서 매수하기 시작한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강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이제 시점이 필요한 그런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